거고요. 기술지원센터의 이세호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글루시키비티에서 차장님입니다. 제가 강연을 해드릴 때는 SIM을 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실현 가능한 보안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SIM 활용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이글루가 17년 동안에 ESM도 예전에는 만들었었고 지금은 어떤 보안 관제까지 침해 분석까지 평가까지 하면서 그동안 쌓인 이 구슬, 역량을, 노하우를 모아가지고 이 SIM을 통해서 생각한 대로 내가 쉽게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어느 해커의 방이라는데요. 굉장히 금은 모아 돈이, 옛날 해커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영국, 미국, 독일 해커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연 3, 4천 정도밖에는 수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연 8회 정도밖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왜? 점점 보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사이트 아주 쉬운 데는 한 3, 4일 정도면 다 뚫을 수가 있고요. 근데 보안이 좀 돼 있다 하는 데는 한 147시간, 약 한 일주일 정도? 근데 이 해커들도 하나가 안 되면 한 10일 정도 이상 지나가면 포기를 한답니다. 왜? 자기도 돈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커들도 원하는 게 이 툴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왜? 짧은 기간에 많은 사이트의 취약점 정보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죠. 해커도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이나 툴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특징을 알고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의 저희 42% 아닌 나머지는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스에서 IT 전문가 6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로그를 수집을 하세요? 로그를 수집을 해서 뭐 하려고 수집을 하시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가 의심스러운 행위라든지 어떤 사고 예방 아니면 혹은 APT 같은 머리어를 탐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로그 간에 상관 분석을 하고 싶어서 로그를 수집을 하지만 정작 이 네 가지를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제가 이 SIM 솔루션에서 실현 가능하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뭔가 저는 나는 업무가 많아. 이 업무가 많고 보안도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고 그걸 어떻게 내가 쉽게 짧은 시간에 클릭만으로 할 수 있을까? 키보드가 필요 없이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이상 증상을 찾을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인프라의 모든 솔루션들이 검색 속도나 이런 것을 다릅니다.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검색을 한 이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필드별로 통계를 내서 하나의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필드별로 모든 통계를 다 내줍니다. 그래서 필드별로 이상한 것만 찍어서 우클릭해서 드릴다운을 해가지고 이 출발자 IP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럼 이 IP만 또다시 찾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같은 패킷에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것을 쉽게 이제 추출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IP, 출발지 IP가 그럼 우리 인프라에 어떤 영역까지 침투를 했는지 또 클릭을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잘 그리면 이 출발지 IP가 우리 인프라에 웹서버까지 갔는지 가는 동안에 IPS나 DDoS에서 얼마나 차단이 됐고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 데이터에서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뭔가 왜 이게 어려울까라는 부분에 관점을 해보면 이 통나무가 뭔지를 잘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왜 통나무냐 갑자기 보안에 이 통나무의 어원이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시는 시스템에 로그인했다, 로그아웃 했다가 이제 통나무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말뜻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집하는 로그들에서 로그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필드별로 통계를 아까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별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SIM에서 추가로 정보를 더 넣어줍니다. 이런 국가 출발지나 목적지 국가를 더 넣어준 부분을 우리 내부 사용자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갈 때에 탐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국가로 어느 국가에서 우리 기관으로 들어오는지. 그 외에도 방화벽에서 이런 로고를 주는데, 이 패킷 사이즈를 줍니다.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통신 속도를, 통신 패킷 사이즈인데, 내부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 감염이 돼서 다운되는 그 사이즈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필드는 통신이 제대로 되는지, 3AD 체킹이 C-CENT만 내보내느냐, 아니면 이스테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안에 통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많은지, 외부에서 내부 들어오는 건지, 내부에서 내부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 방화벽 정착 관리 측면에서는 방화벽 룰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0개면 그 1000개 중에 몇 개를 많이 쓰는지 안 쓰는 룰을 얼마인지를 계속 제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필드 간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애 중에 중국 사이트로 가는데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C-CENT만 계속 내보내는 애, 그렇게 찾으면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데 계속 이런 트래픽, 아웃바운드로. 그래서 저 목적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악성 코드 사이트 이거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다른 필드 간의 관계,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세션을 얼마 동안 오래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그때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샌드나 리시브, 이 리시브가 크면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거고, 샌드가 큰 거는 내부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유출한 건데, 그러면 30분에서 50분 방화벽에서 이스테블리시를 가지고 있는 거의 700메가를 내보내는 형태, 그런 내부 정보가 많다라는 건데, 시간을 보니까 12시하고 이제 퇴근한 이후 8시 보안 관리자들이 반복을 할 때 시험 시간을 중에 데이터 유출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원리를 찾아서. 굉장히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 원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뭔가 키워드를 정확한 특징만 알면 자동으로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 원리가 모자를 썼는지, 안경을 뭘 했는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만 쓰면 우리가 이런 상세 분석을 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 관점으로 로그 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려운 부분, 의심스러운 행위를 탐지하는 이 증상이 있을 겁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우리가 모의 훈련이라든지 필드 테스트를 할 때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대상을 찾을 때에 엠맵으로, 거의 제가 가장 많이 쓰시는 엠맵으로 네트워크를 스캔을 하고, 스캔해서 웹서버를 찾았으면 웹서버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그 구조를 파악했으면 취약점을 스캔을 하고, 홈페이지를 획득했으면 이제는 리벤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악성 코드를 그냥 실어 놓습니다. 아이프레임 같은 거. 그래서 홈페이지에 조건만 하고 감염이 되는 형식으로 때에 우리 인프라에 보안 장비에서 어떤 요구가 나왔는지, 그러면 내가 의심스러운 행위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저희들 SIM에서 이제 검색 방식으로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방화벽 로그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샌드바이트가 0인데 리시브가 60이거나 300이냐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출발지 포트로 해가지고 같은 패킷의 양이 왔다 갔다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거의 한 1000여 개의 엠맵으로 스캔을 한번 하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웹서버, 웹로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웹로그 중에 메소드는 프로파인드를 주로 많이 끌면서 웹 스크래핑 엔지닝으로 찍습니다. 엠맵 스캔을 했는데 웹로그 왜 찍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웹서버의 버전을, 정보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스캔합니다. 그리고 IDS에서도 탐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서버, 특히나 중요한 게 있어. 시스템 로그에 메시지 시큐어 로그에도 이런 식으로 엠멜이 로그를 찍습니다. 서버 운영자하고 보안 담당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서버 운영자들은 이런 로그가 왜 찍히는지를 상관관계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부 사용자가 접근하다가 이렇게 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웹서버를 찾았으면 취약점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방화벽하고 웹로그에도 이 취약점 툴만의 고유 로그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풋
이런 식으로 같은 패킷 4개짜리가 66바이트, 아까는 60바이트였고 프로파인드에 따르면 얘는 트레이스 403 그리고 유저 이벤트 부분에다가 배가라고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해커가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툴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툴을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코리를 저런 식으로 제공하는데 그 다음에 해킹을 성공을 했으면 이제 홈페이지가 악성 아이프레임을 사별합니다. 요즘 랜섬웨어나 뭐 패턴 아커 걸려가지고 악성 코드가 언제 감염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이슈인데요. 저희들이 DPI 인증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방화벽에서 이 108번이라는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DIP의 중국 사이트로 간다고 얼럿이 뜹니다. 얼럿이 뜨면 저희들이 이제 얼럿이 떠서 방화벽 로그로 당연히 언제부터 감염이 됐는지 패킷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패킷 사이즈를 보고 리시브가 1메가에서 2메가짜리 다운받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DPI 엔진에서 네트워크 LI 솔루션에서 트래픽으로 지나가는 것 중에 첨부 파일을 다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EXE 파일이 다운받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을 다운을 받았으면 제가 이 하나의 이 클라이언트 세션을 이런 식으로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중국으로 1메가짜리, 3메가짜리, 2.8메가짜리의 EC 파일을 다운받은 거를 그럼 왜 도대체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감염이 됐냐. 그래서 페로도 포켓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릴리즈한 이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다. 라는 걸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홈페이지에서 HTTP 200 성공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를 쉽게 그러면 랜섬이든 악성 코드든 이 내부 사용자가 언제 감염이 됐는지를 쉽게 방화벽 로그하고 연관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쿼리라든지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쿼리를 만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저희들 리블루가 노하우, 보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다 시스템에 녹여놨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쿼리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털에서 모를 때 그냥 검색하듯이 검색을 하시면 쿼리를 다 제공을 해드려서 클릭만 하시면 바로 조회가 되도록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IPS나 TMS 페어로드도 지금은 다 수집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SIM 안에서 뭔가 모든 업무가 다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올인원으로 제공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네트워크에서 풀 패킷을 분석을 하고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원본 요구 형태대로 처리를 하고 경보도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경보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가서 침해 이력 관리에 정보 공유까지 완벽하게 이 안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도록 구성이 됐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 인텔리전스. 저희 보안업체를 보니까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단순하게 로그만 수집을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수집한 로그가 위협한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을 해주고 분석을 해주고 이런 정보를 이 날리지 센터를 통해서 UAVIP라든지 취약 코드라든지 악성 코드 그리고 특히나 이 취약 좀 분석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계속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보안관지 탐지를 ESN에서 탐지를 이것도 자동으로 이제는 다 제공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SIM이 하나의 그냥 솔루션이 아니라 보안 관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 전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알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